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5강입니다. 전 시간에 14강의 지형도 부분에서 등고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자, 오늘 15강은요. 이어서 요 지형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자, 등고선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지형도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고선의 간격을 보고 완경사가 어디고 극경사가 어디고 계곡이 어디고 능선이 어디고 산봉우리가 어디고 절벽이 어디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등고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저도예요. 고저도. 자, 일정한 높이마다 자, 점진적으로 짙은 색 또는 옅은 색을 칠한 것이다. 자, 고저도 예를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렇게.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짙은 부분이 있어요. 요 서울인데요. 요 짙은 부분. 자, 요 짙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산이겠죠, 산. 옅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좀 평지일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강남구, 강동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도 보게 되면 여기 좀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도 다 산악지형일 거예요. 자, 고저도는 높낮이를 나타낸 지도예요. 그래서 높은 곳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 중에서 여기 이 높은 부분은 어때요? 산 같은 데는 높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낮은 부분은 이렇게 옅은 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저도 일정한 높이마다 점진적으로 짙은 색 또는 옅은 색을 칠한 것. 자,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저도는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 자, 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는데 어떤 색? 회색과 갈색 계통. 자, 그리고 좀 전에 확인하신 대로 높은 곳은 짙게 표시한다. 자, 경사 분석도는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자, 토양에서 토양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요 기능사 단원에서는 토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시험에 났던 부분들은 요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토성에 대한 정의. 자, 토양의 무기질입자의 입경조상에 의한 토양 분류를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성이 뭐냐? 토양의 입경조성에 의한 토양 분류를 토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토성은 모래 함유량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모래 함유량에 따른 분류다. 모래가 많이 들어간 토양을 우리는 사토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모래가 적게 들어간 토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식토라고 하고요. 식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토양을 양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 식토, 양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모래가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면 사토. 자, 적게 들어가면 식토. 자, 중간에 있는 것이 뭐다? 양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양도 나오게 되는데 생략하면 안 되겠네요. 요거 기억나네요. 요 축척. 예전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뤄지지가 않는데 한 몇 년 전에 요 축척을 물어봤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간이살림 토양도 있죠? 요 간이살림 토양도의 축척이 얼마냐?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게요. 25,000분의 1. 25,000분의 1.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경사 퍼센트는 거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다. 자, 여기서 경사는 어디예요? 경사는 여기가 경사예요. 여기가 경사입니다. 이렇게. 요게 경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게 경사예요. 이렇게. 요게 경사입니다.
자, 그러면 경사는 거리분의 높이가 요 퍼센트 경사다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리가 만약에 여기 거리가 만약에 10이에요. 자, 이 높이도 10이에요. 그러면 경사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거리가 10, 높이가 10, 거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 해서 경사는 몇 프로예요? 이게 100% 경사인 거예요. 100% 경사. 그래서 경사는 거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경사를 또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거리가 20, 높이가 10이에요. 그러면 아까 거리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사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 경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거리가 점점점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요만큼일 때와, 그죠?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완만해지는 경사가 되겠죠. 반대로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면은 경사는 더 급해지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사는 거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 아까도 그런 거예요. 등구선 간격이 가까우면 경사가 높아지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경사가 급해지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림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릴게요. 요거는 좀 지워내고요. 요거는 좀 지워내고, 자, 선으로다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를 편의상 B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경사는 요게 경사인 거죠. 자, 그러면 경사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B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같으면 경사는 100%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거리가 10이고, 자, B의 거리도 10이다. 그러면 얘는 경사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경사가 100%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100% 경사일 때 여기는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각도로 봤을 때는 요게 경사는 요거니까 각도로는 45도인 거고, 그 다음에 요 A와 B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를 1대 1 이렇게 나타냅니다. 1대 1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수직구 대 수평거리, 이렇게 해서 경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경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0% 경사라고 하는 것은, 자, 뭐와 같다? 45도 경사와 같고, 그 다음에 1대 1 경사와 같다. 자, 1대1 경사 몇 대 몇이라고 할 때, 요 1대1,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게 수직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이 수평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부연 설명 조금만 좀 더 드리면,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경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1대1 경사인 거고, 1대1 경사. 뭐 요거를 퍼센트 경사로 바꾸면 1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0% 경사랑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1이 아니라 여기서 얘가 조금 더 왔어요. 이렇게
이만큼 더 왔어요. 그럼 경사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만큼 움직였다. 1이 아니라 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요거는 1대2 경사라고 이야기하고 1대2 경사는 퍼센트로 바꾸면 2분의 1 거리분의 높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50%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퍼센트 경사와 이 퍼센트 경사와 요거 그 다음에 각도 경사 도 몇 도냐 퍼센트는 몇 도냐 100%는 45도다 또는 1대1 경사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토양의 통기성 자 토양의 통기성 여기까지 했고 107페이지 107페이지가 토양의 통기성 잠시만요. 페이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잠시만요. 네, 107페이지 토양의 통기성. 이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양의 통기성. 그래서 자, 이 내용. 자,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다. 토양 내에서 얘기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 이동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양 속에는 대기와 마찬가지로 토양 속에도요, 질소가 있어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질소는 이제 나중에 토양 내에 있는 질소는 뿌리하고 미생물하고 또 경쟁해서 서로 뺏어가려고도 해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죠. 산소 있어야 되겠죠. 숨 쉬어야 되니까. 식물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고 미생물도 숨 쉬어야 되고. 자, 숨 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존재한다. 자, 세 번째, 토양 생물의 호흡과 분해로 인해 토양 공기 중에는 대기에 비해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자,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호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기에 비해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 그리고 호흡을 하고 나서 뱉는 이산화탄소. 당연히 공기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에 비해서 당연히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겠죠. 건조한 토양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이나 교환이 쉽다. 자, 미기후 중요합니다. 요거 기후 중에서 미기후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미기후는 그냥 한마디로 미기후가 뭡니까? 그러면 미미한 기후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미미한 기후. 자, 그래서 지형이나 풍향 등에 따른 국부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자, 국부적인이라는 말은 자, 일부분 전체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국부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장소에 나타나는 독특한 기상상태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기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안개, 서리, 미미한 기후예요. 공기유통, 태양 복사열 요거 알아두셔야 되시고 미기후 예를 든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아울러서 미기후는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 자 천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천이 이렇게 해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 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란 자, 나지에서 자, 숲 중에서도 완성된 숲, 성림이라고 합니다. 숲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 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는데 1차 천이는 신생토의 나지, 2차 천이는 파괴군락의 나지. 풀 들어와요. 관목 들어옵니다. 교목 들어오고 성림이 되는 거예요. 풀 들어와요. 관목, 교목, 성림 됩니다. 두 개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다? 1차 천이는 신생토, 2차 천이는 파괴군락. 자, 예를 들어서 파괴군락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불에서 자, 이렇게 성림이 되어가는 과정, 요거를 2차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자, 토양경도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환경 분석으로 갑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계획도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자, 토지 이용 계획도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그렇죠? 이 부동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런 거죠.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색으로 다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요쪽 빨강색은 자, 요쪽은 자, 상업지역, 자, 농경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청사라든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녹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낸 거. 이게 토지 이용 계획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실 부분은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농경지는 갈색. 자, 주거지 노란색. 자, 상업지역 빨강색. 상업지역 빨강색 3개.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보라색. 자, 업무지구 뭐 청사라든가 학교 파란색. 이렇게 해서 공원 녹지는 당연히 녹색이니까 요 색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는 위에도 있지만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요거 색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인거리에 따른 의사소통의 유형, 홀이라는 인물인데요. 홀, 사람 이름이에요. 홀. 자, 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인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유형은 4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떤 거리가 존재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거리가 있고, 자, 공격적 거리가 있고, 자, 사회적 거리가 있고, 공적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 개인적 거리는, 친밀한 거리는 다른 말로 공격적 거리라고 해서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 몸과 몸이 맞닿는 거리. 그래서 간격을 보게 되면 0에서 45cm. 자, 예를 든 게 레슬링 씨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개인적 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악수거리예요. 악수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5에서 120cm 일상적 대화 유지 거리. 그래서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자, 1.2에서 3.6m. 자, 업무상 대화에서 유지되는 거리, 사무실에서 형성되는 거리다. 사무실 내에서 형성되는 거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3.6 이상 배우와 연사 또는 청중 사이에 유지되는 거리. 요거는 공적 거리. 자, 홀이라는 인물의 대인 거리에 따른 의사소통의 유형, 요것도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요 유치거리 요거 좀 기억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치거리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한 장 넘겨서 경관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경관 분석. 자, 경관 분석 보게 되면 경관의 요소, 요거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적인 요소는 어때요? 정자 같은 거. 위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선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도로가 있어요. 면적인 요소에 뭐가 있을까? 운동장이 있어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물론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뭐 이름, 네임이 있는 거죠. 정자, 도로, 운동장. 그런데 어떤 요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적인 요소, 면적인 요소, 선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수평적인 요소, 수직적인 요소. 요거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위로 올라오느냐, 옆으로 퍼지느냐. 자, 닫힌 공간, 열린 공간. 자, 닫힌 공간은
자, 앞에 강의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위의 공간. 자, 위의 공간은 어떻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자, 위의 공간, 위유라는 말은 다시 정리합니다. 위유라는 말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위요, 둘러싸이다. 자, 이게 위유입니다. 위유는 둘러싸이다. 자,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자, 랜드마크. 자, 요 보시면 땅에다가 마크를 찍은 거예요. 땅에다 마크를 찍은 겁니다. 랜드 플러스 마크예요. 자, 식별성이 높은 지형 지물.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식별성이 높은 거. 랜드마크입니다. 자, 서울에 남산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남대문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딱 띄어요. 자, 남대문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동대문 운동장이 보입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63빌딩이 보여요?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랜드마크는 식별성이 높은 지형 지물. 자, 그리고 랜드마크는 길을 찾거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의도 어떻게 갑니까? 자, 63빌딩 찾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드마크의 뜻 기억해 주시고, 자, 전망, 그 다음에 통경선. 자, 통경선 뭐였습니까? 비스타예요. 통경선은 옆에다가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통경선은 비스타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통경선 비스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전방에 한 점으로 모이도록. 자, 프랑스 계속 나와요. 정원 양식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타로 구성된 경관을 비스타 경관, 다른 말로 초점 경관. 자, 질감입니다. 자, 질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텍스처라고도 했었죠. 텍스처. 자, 그런데 이 질감은 어떠한 질감이다? 촉각적인 질감이다? 아니죠. 질감은 시각적인 질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감은 눈으로 봤을 때의 질감이지 만졌을 때의 질감은 아니고, 이러한 질감은 주로 지표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5가지 물리적인 요소. 린치라는 인물입니다. 케빈 린치. 자, 이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통로 패스, 모서리 엣지, 지역 디스트릭, 결절점 노드, 마지막 랜드마크까지. 이 5가지가 우리나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자, 우리 눈에는, 자, 문 열려고 나갔는데 차도가 보여요. 인도가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임의적인 요소로 통로라고, 패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쉬운 거 랜드마크, 눈에 잘 띄는 거, 아까 예를 들었던 63빌딩 이런 것들, 랜드마크 하나의 물리적인 이미지 요소다. 자, 지역 디스트릭이 있습니다. 자, 남대문 안쪽에 남대문 시장 하나의 지역이라고 본 거예요. 물리적인 요소로. 그 다음에 결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로타리,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도시를 구성하는 5가지 물리적인 요소, 통로, 무서리, 지역, 결절점, 그리고 랜드마크,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간 내용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설명드릴 부분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까지 해서 지금 15강인데요. 이쯤 되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 정도 진도가 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조금만 좀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 계획, 이제 버블 다이어그램, 개념도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